K뷰티 완전 차단. 미국 뷰티업계 구했다. 사라 데이비스가 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후 바로 그 사라 데이비스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라고 공개 사과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부대표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45세 여성을 고작 19세 딸 하나가 완전히 무너뜨린 충격적인 이야기죠. 관세로 K뷰티를 막으려던 엄마와 K뷰티로 사업 제국을 건설한 딸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딸 제시카는 인스타그램에서 엄마가 막으면 내가 직접 한다 고 선전포고했어요. 그 결과 월 매출 500만 달러, 전국 매장 500개, 직원 5,000명의 K뷰티 대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심지어 국회 청문회에서 제 엄마의 정책은 완전히 틀렸습니다라고 공개 반박까지 했죠. 과연 사라는 딸의 반란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K뷰티의 놀라운 힘에 굴복하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라 데이비스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부 대표죠. 45세인 저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20년간 무역정책의 최전선에서 일해왔어요.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무역정책회의에서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뷰티는 미국 경제의 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앞에 놓인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 화장품의 미국 침투율을 보십시오. K뷰티 제품이 전체 뷰티 시장의 45%, 젊은 여성층에서는 무려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욱 힘주어 말했죠. 이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이 아닙니다. 문화적 침략이에요. 미국의 뷰티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미국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이 30% 감소했습니다. 일자리는 15만 개가 사라졌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25%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즉시 말이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K뷰티 열풍을 지금 당장 차단하지 않으면 미국 뷰티 산업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1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 글이 올라왔어요. K뷰티 완전 차단. 미국 뷰티업계 구했다. 사라 데이비스가 해냈다. 제 핸드폰이 쏟아지는 언론 인터뷰 요청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미국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며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한국 화장품 관세 부과 소식에 미국 뷰티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면 구석에 작은 자막이 흘러갔어요. 해외 뷰티 전문가의 논평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기술력, 미국 특허청도 인정한 혁신성. 저는 그 자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 딸 제시카가 식탁에서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K뷰티 관세 부과한 거야? 당연하지. 미국을 위해서 한 일이야.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자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정말 몰라. K뷰티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저는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10대 아이의 투정쯤으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제시카의 눈에는 진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제 사무실에서 저는 관세 효과 예측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희망적인 전망들이 가득했어요. 미국 뷰티업계 회복 시나리오, 일자리 증가 예측,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모든 데이터가 제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새벽 6시, 저는 제시카 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잠이 깼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갔더니 제시카가 링라이트 앞에 앉아 뭔가를 촬영하고 있더군요. 뭐 하는 거야? 인스타 라이브요. 제시카가 카메라를 끄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새벽 6시에? 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행동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전 10시쯤 제 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따님이 인스타그램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는 급하게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제시카의 계정에 올라온 릴스 영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시카 데이비스예요. 화면 속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제 엄마가 K뷰티에 관세를 부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계속 봤어요. 엄마가 막으면 내가 직접 한다. 오늘부터 제이뷰티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합니다. 영상에는 각종 한국 화장품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에센스, 크림, 마스크팩까지. 한국 화장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이 마법을 경험해보세요.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50만, 100만, 200만.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사랑해. K뷰티 포에버. 엄마한테 지지 마. 저는 급하게 제시카를 불렀어요. 제시카, 당장 내려와. 제시카가 여유롭게 계단을 내려왔어요. 왜요, 엄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 네. K뷰티 온라인 쇼핑몰이요. 제가 어이없어서 말했어요. 미쳤구나. 당장 그만둬. 안 돼요. 이미 주문이 500개 들어왔어요. 뭐?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가 10만 명 늘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제시카, 이건 장난이 아니야. 저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사업이에요. 제시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벌써 매출 5만 달러 나왔어요. 하루 만에? 네. K뷰티의 힘이에요. 그날 오후 제 사무실로 언론사들이 몰려들었어요. 대표님, 따님의 K뷰티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막으려던 K뷰티를 제 딸이 팔다니.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관세정책 담당자의 딸 K뷰티 사업 시작. 앵커가 말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시카의 인스타 영상이 화면에 나왔어요. 한국 화장품의 놀라운 효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저는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온 나라가 알아버렸거든요. 그날 밤 제시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진심이에요. 뭐가? K뷰티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혁신이에요. 미래예요.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세 게시물이 화제였습니다. 데이비스의 딸까지 K뷰티에 빠졌다니.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관세는 계속된다. 저는 백악관으로 급하게 향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따님의 사업이 한 달 만에 월 매출 50만 달러를 달성했다던데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요? 개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과 모순되지 않나요? 제 딸의 행동이 정부 정책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시카를 불렀어요. 정말 50만 달러 벌었어? 네. 이번 달 목표는 100만 달러예요. 제시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미쳤구나. 당장 그만둬. 왜요? 세금도 다 내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불법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제시카 데이비스의 제이뷰티, 미국 K뷰티 시장 점유율 15% 달성.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19세 소녀가 증명한 K뷰티의 파워가 화제입니다. 인터뷰 영상도 나왔어요. 관세 정책자의 딸이 한국 제품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시카가 화면에 나와서 말했어요. K뷰티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에요. 혁신 기술의 결정체죠. 어떤 점에서 그렇나요? 성분 하나하나가 과학이에요. 미국 제품과는 차원이 달라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제 딸이 미국을 비하하다니. 그날 저녁집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시카, 너 방금 뉴스에서 뭐라고 했어? 사실을 말했어요.
미국 제품을 비하했잖아. 비하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제시카가 맞받아쳤어요. 엄마, 직접 써보세요. 차이를 아실 거예요. 난 한국 제품 안 써.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당장 사업 정리해. 안 해요. 제 돈으로 하는 건데 왜요? 내가 내 딸이니까. 딸이라고 해서 꿈을 포기하라고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그 주 내내 언론이 우리 모녀를 주목했어요. 데이비스 모녀의 K뷰티 전쟁. 정책 BS 사업. 엄마 BS 딸. 심지어 세무조사까지 검토해봤지만 제시카는 모든 세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말이죠. 금요일 저녁 제시카가 새로운 폭탄 발언을 했어요.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인스타 라이브에서 말이죠. 무엇인지는 비밀이지만 엄마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불안해졌어요. 도대체 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제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그녀가 성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과연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시카가 하원무역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거였어요. 누가 부른 거야? 저는 급하게 제시카에게 물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요. 뭘 증언하려고? K뷰티의 경제적 효과요. 제시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미쳤구나. 가면 안 돼. 왜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걸 말하는 건데. 저는 말릴 수 없었어요. 이미 공식 통보가 나갔거든요. 청문회 당일,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증인석에 앉은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제시카가 손을 들고 선서했어요. 저 제시카 데이비스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어요. 증인의 K뷰티 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3개월 만에 월 매출 5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정규직 15명, 파트타임 3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납부했나요? 연방세와 주세 합쳐서 12만 달러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질문했어요. K뷰티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제시카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첫째, 일자리 창출입니다. 제 사업으로만 45명이 일하고 있어요. 둘째는요? 세수 증가입니다. K뷰티 관련 사업으로 연간 800만 달러의 세수가 발생합니다. 셋째는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입니다. 그때 공화당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의 관세 정책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제시카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엄마의 정책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을 모르고 정책을 만들었어요. 제시카가 계속했습니다. K뷰티는 미국 경제를 해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제시카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K뷰티 산업으로 미국에서 3,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유통, 마케팅, 서비스업까지 포함해서요. 또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관세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2배로 올랐어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시카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어요. K뷰티를 막는 건 미국 소비자를 막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나왔어요. 증인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시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관세를 철회해 주세요. K뷰티는 미국의 적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제시카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정말 이러고 싶었어? 네. 진실을 말한 거예요. 엄마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게 진실이야? 엄마가 틀렸으니까요. 제시카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제시카 얘기였습니다. 19세 소녀가 엄마의 정책을 정면 반박. K뷰티 전쟁, 딸의 승리.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 딸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옳은 걸까요?
수요일 아침, 저는 백악관에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어제 청문회 때문이었어요. 사라, 상황이 심각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내 딸이 우리 정책을 뒤흔들고 있어.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사과할 문제가 아니야. 해결책을 내놔. 저는 고민했어요. 딸을 어떻게 막을까요? 강경 대응하겠습니다. 뭔 뜻이야? 공개적으로 반박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오늘 브리핑에서 해. 오후 2시 백악관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어제 따님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정책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딸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됐나요? K뷰티는 여전히 미국 경제에 해롭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인의 성공 사례 하나가 전체 정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제시한 데이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선별적 통계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한 거죠. 브리핑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시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방금 뉴스 봤어요. 그래서? 실망이에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왜? 딸보다 정치를 선택하시네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제시카가 인스타 라이브를 했어요. 저도 몰래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슬픈 일이 있었어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제 엄마가 저를 공개적으로 반박하셨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제시카 화이팅! 엄마가 너무해. 포기하지 마. 제시카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강력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뭔가요? 내일 새로운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에요.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K뷰티 관세로 미국 소비자가 연간 50억 달러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억 달러라고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에만 있는 대체 불가능 성분이 247개라는 것도 공개할 거예요. 댓글들이 폭발했어요. 대박! 이건 과학이야. 엄마 완전 논파당하겠네. 저는 불안해졌어요. 제시카가 어디서 그런 데이터를 구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제시카의 발표가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각종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였어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제시카 데이비스의 폭탄 데이터, K뷰티 관세, 50억 달러 소비자 피해, 한국 화장품 247개 독점 성분 보유. 저는 반박할 근거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시카의 데이터가 너무 정확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제시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인정하세요. 뭘? K뷰티가 혁신이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어. 그럼 언제까지 버티실 거예요? 제시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도 곧 알게 될 거예요. 현실을 말이에요. 저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틀렸던 걸까요? 금요일 아침,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시카가 한국의 주요 K뷰티 브랜드들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뭐라고? 저는 비서에게 다시 물었어요. 따님이 설화수 후, 라네즈 등 10개 브랜드와 미국 독점 유통 계약을 맺었답니다. 그게 가능해? 네. 이제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을 사려면 제이뷰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 딸이 제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였거든요. 바로 제시카에게 전화했어요. 제시카,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사업이요. 제시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독점 계약이라니. 한국 브랜드들이 먼저 제안했어요. 왜? 제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래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오후에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시카 데이비스, K뷰티 독점 공급으로 월 매출 200만 달러 예상. 리포터가 말했어요. 19세 소녀가 미국 K뷰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제시카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관세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왔어요. 한국 브랜드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셨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매장 확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500개 지점이 목표예요. 저는 텔레비전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라, 이건 정말 문제야.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어요. 내 딸 때문에 우리 정책이 완전히 망가졌어. 죄송합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상무부 장관이 말했어요. 사실상 관세 정책이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요? 한국 브랜드들이 더 큰 이익을 보고 있어요. 독점권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국가안보보좌관도 덧붙였어요. 미국 전역의 뷰티샵들이 제시카한테 목을 매고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제시카를 통하지 않으면 한국 제품을 구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제시카를 불렀어요. 제시카, 이제 그만하자. 뭘요? 사업 말이야. 이미 충분히 증명했잖아. 제시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뭐? 다음 주에 전국 매장을 오픈해요. 전국 매장? 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휴스턴. 주요 도시 20곳이에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돈은 어디서 구했어? 투자 받았어요. 누구한테?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이요. 5천만 달러 투자 유치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큰 기사가 났어요. 19세 제시카 데이비스, K뷰티로 미국 뷰티 판도 바꾸다. 관세 정책 무력화, 한국 브랜드 역설적 대승리. 제 사무실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대표님, 사임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책 수정 의향은 어떻습니까? 따님과 화해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는 모든 질문을 피했어요. 대답할 게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데이비스 때문에 망했다. 관세 정책 재검토한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백악관 내에서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매주 새로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이뷰티 매출 월 500만 달러 돌파. 전국 매장 100개 동시 오픈. K뷰티 열풍, 제시카가 이끈다. 저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제 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제시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인정하실래요? 뭘? 엄마가 틀렸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K뷰티가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걸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진실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저보다 훨씬 현명했던 거죠. 월요일 아침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제시카가 완전히 옳았다는 걸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어요. 무슨 발표를 하시려는 건가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어요. 어떤 내용으로요? 직접 들어보세요.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대표부 수석부대표 사라 데이비스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4개월간의 K뷰티 관세 정책에 대해서입니다. 기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K뷰티 관세는 실패작이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딸 제시카가 옳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딸이 증명해 보인 것처럼 K뷰티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제시카의 사업으로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세수도 연간 2천만 달러 증가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관세를 철회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즉시 철회를 건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왜요? 19세 딸이 45세 엄마보다 현실을 더 잘 봤거든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임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시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기자회견 봤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제시카가 저를 안아줬어요. 왜? 용기 내줘서요.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이제야 진실을 봤어. 뭐가 진실이에요? K뷰티가 정말 혁신이라는 거. 제시카가 웃었어요. 그리고 내 딸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것도.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제 얘기였습니다. 사라 데이비스, 딸 앞에서 완전 항복. K뷰티 관세 정책, 공식 실패 인정. 19세 딸이 45세 엄마를 이기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거니까요.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K뷰티 관세 완전 철회. 한국과 뷰티 협력 강화. 제시카의 승리였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제시카가 말했어요. 엄마, 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왜? K뷰티의 본고장을 보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정말요? 응.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제시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저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2주 후, 저와 제시카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설레는 마음에 피곤함을 잊을 수 있었어요. 엄마, 드디어 왔어요. 제시카가 신나서 말했어요. 정말 오긴 했구나. 저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제가 그렇게 막으려던 나라에 와 있다니. 공항에서 나오자 한국의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제시카가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K뷰티 광고가 있었어요. 설화수 신제품 출시. 후 비첩 글로벌 히트. 라네즈 워터뱅크 세계 1위. 저는 놀랐어요. 공항부터 K뷰티 천국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영어로 말해주더군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K뷰티 보러 오셨나요? 네, 맞아요. 제시카가 대답했어요. 명동이 K뷰티 성지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요. 정말요? 네. 중국, 일본, 동남아는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와요. 저는 신기했어요.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거든요. 명동에 도착하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리 전체가 뷰티샵이었습니다. 와, 대박. 제시카가 감탄했어요. 엄마, 이게 진짜 뷰티 천국이에요. 올리브영, 이니스프리, 더 페이스샵, 에뛰드 하우스. 수십 개의 브랜드 매장이 빼곡했어요. 더 놀라운 건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저기 봐요, 엄마. 제시카가 가리킨 곳에 젊은 미국 여성들이 있었어요. 여기 와서 뭘 사고 있는 거지? 저는 궁금해서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미국 분이시죠? 네, 맞아요. 그 여성이 반갑게 대답했어요. 뭘 사고 계세요? K뷰티요. 미국보다 훨씬 싸고 종류도 많아요. 쇼핑백을 보니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었어요. 이거 다 써요? 아니요, 친구들 선물이에요. 미국 친구들이 한국 와서 꼭 사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이렇게 좋아한다니. 어떤 점이 좋아요? 성분이 달라요. 미국 제품으로는 느낄 수 없는 효과가 있어요. 다른 여성도 끼어들었어요. 저는 여기 오려고 휴가까지 냈어요. 정말요? 네. K뷰티 투어예요. 일주일 동안 쇼핑만 할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관광 목적이 K뷰티라니. 그날 오후 저희는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제시카가 가이드 역할을 해줬습니다. 엄마, 이거 써보세요. 제시카가 에센스를 제 손에 발라줬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부드럽네. 미국 제품과 다르죠? 정말 달랐어요. 흡수도 빠르고 촉촉함도 오래 갔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이에요. 매장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발효 기술,
천연 성분 추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찾는 거예요. 저녁에는 한국 뷰티 회사 본사를 방문했어요. 제시카가 미리 약속을 잡아뒀거든요.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제시카 덕분에 미국 진출이 더 쉬워졌어요. 정말요? 네. 제이뷰티가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회사 견학을 하면서 저는 놀랐어요. 연구시설이 정말 첨단이었거든요. 이곳에서 신제품을 개발해요. 얼마나 걸려요? 보통 2년에서 3년이요. 안전성 테스트만 6개월 해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한 방울에도 정성을 다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런 정성으로 만든 제품이었구나. 마지막 날, 제시카와 저는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어때요? 뭐가? 한국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 어떤 점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정성스러워. 제시카가 웃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뭘? 제가 왜 K뷰티를 사랑하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알겠어. 그리고 왜 관세가 말이 안 되는지도요? 그것도. 저는 제시카의 손을 잡았어요. 제시카야, 고마워. 뭐가요? 엄마의 눈을 뜨게 해줘서. 엄마도 고마워요. 왜? 용기 내서 인정해 주셔서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K뷰티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혁신의 결정체였다. 내 딸이 옳았다. 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알겠다고. 왜 전 세계가 K뷰티에 열광하는지.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한미뷰티 협력재단을 만든 거예요. 제시카는 한미뷰티 문화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파트너네요. 그러게. 경쟁자가 아니라. 지금도 제 사무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포 뷰티. 그리고 그 옆에는 제시카와 함께 명동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은 단순했어요. 진짜 혁신은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딸의 꿈을 지지하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K뷰티는 미래이고 한국은 그 미래를 이끄는 나라라는 걸. 제시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